나 이제 볼게. 여기 8번에 설명부터 시작할게요. 자, 8번 단어 뜻 언어 유희라는 게 있어. 8에 1번. 언어 유희는 말 또는 단어 또는 문장으로 뭐 하는 거지? 문장으로 단어에 재미있는 웃음을 주거나 또는 비판하는 의도가 있을 때 언어 유희를 써. 오케이? 이걸 말하는 거고. 자, 8번에 2번에서 장면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이게 알 것 같지만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알기가 조금 애매해. 장면의 전환은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는 일단 시간이나 장소가 변화가 있으면 장면의 전환이라고 봐도 돼. 이렇게? 무엇?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장소가 변화가 있으면 장면의 전환이다라고도 보고, 사건의 연속성이 쭉 이어진 있잖아. 연속성이 끊기고 새로운 사건을 제시할 때도 장면의 전환이야. 그러면 내가 그 추풍 감독에서 이제 최봉 감독에서 그 추풍 감독 읽는 것도 약간 장면이 그렇지. 추풍 감독의 시를 읽을 때도 장면의 전환이 되는 거지. 네. 자, 인물의 복장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옷이야, 옷.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인물의 등태장이라는 게 있어, 4번에. 인물의 등태장이라고 하는 건 등장과 퇴장이잖아. 등장, 퇴장이라는 용어는, 등장, 퇴장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지? 연극의 대본 또는 뭐야? 뮤지컬 발음 좋지? 뮤지컬 대본 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지. 뭐야, 자동으로 써진다. 뭐? 아니, 렉 걸려가지고 쌤이 손 안 대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써져가지고 신기했어. 이게 가끔 이렇게 렉이 걸릴 때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어서 그래. 녹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이거 아이패드 자체에 녹음이 된대.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거 카메라 걸지 않고 수업해야 되거든. 애들이 안 올 때. 나 몰랐어. 몰랐다고 선생님이 5번. 실제 지명 이런 게 있어. 실제 지명이 있고 그냥 지명이 있어. 실제 지명은 그냥 그렇지. 현실 세계의 동네 이름이야. 근데 이 현실 세계의 동네 이름은 과거의 이름도 되고 현재의 이름도 돼. 한양? 한양. 얘가 예를 들어서 한양이겠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어디야? 능, 동 이런 것들. 이게 실제 지명이 되는 거야. 렉이 너무 심한데. 어디? 네. 자, 그런 다음에 지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소설에서 설정한 공간도 지명이야. 차이는 그것뿐이야. 자, 지명은 또 하나의 지명은 뭐라고? 문학에서 설정한 장소의 이름 요런 것들. 이해했음? 그래서 극중 상황의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로 지금 8번에서 지금 단어 뜻 설명했어요. 그러면 희곡의 특징 여러분들 적으십시오. 희곡의 특징은 바로 뭐지? 갈등의 문학이라는 거야. 갈등의 문학인데 이 갈등은 있잖아. 소설보다 희곡은 소설보다 갈등이 더 갈등이 더 두드러져. 분명해. 이게 제시된다는 거고 희곡은
지시문을 잘 살펴야 돼. 지시문. 지시문은 동작 지시문이라는 게 있는데 동작 지시문은 등장인물의 행동을 설명하는 거. 등장 좀 천천히 해야겠다. 인물의 표정, 말투, 표정, 말투, 행동 등을 지시하는 거.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희곡은 지시문을 놓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알겠어요? 그리고 희곡은 현재형의 문학이다. 이런 말을 써. 현재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관객과 독자가 직접 만나서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걸 현재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네. 자, 불모지의 뜻은 뭐니? 불모지는 뭐 아무것도 없는 땅? 뭐지? 사람이나 동물이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이 살기에 불편한 정도로 척박하다. 생명체가 살기 곳 이런 걸 말하는 거. 물도 없고, 막 뜨거운 햇볕만 있고 나무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곳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보기가 어디 이렇게 보면 10번 보기를 볼게요. 자, 보기를 A와 E를 통해서 잘 이야기를 하래. 그럼 이게 대사거는 A는 뭐예요? 인물의 대사야. 인물의 뭐에 해당한다? 대사. 그러면 대사는 사건을 뭐 하는 거지? 희곡의 사건을 전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인물의 심리를 제시해주고 그렇잖아. 어떤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 대사가. 자, 이것과 관련되어서 윗글을 감상하래. 보기하고 발견이란 인물이 극의 전개 과정에서 사건의 숨겨진 측면을 알아채리는 계기를 드러내는 기법이래. 발견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사실이나 새로운 가치, 인물의 다른 면 등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치?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물건일 수도 있어요. 몰랐던 사실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가치일 수도 있어요. 인물의 여러 가지 면 중에 다른 면일 수도 있대. 그러면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는 결과 일. 국면은 새로운 사건이라고 보면 돼. 인물들의 갈등이 변화하기도 하는 결과 일을 가지고 온다는 거지.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보기는 없어. 뭐 화초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화단촉을 가리키며 최노인 저기 심어놓은 화초며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보니까 고추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막아서 자 생각했는데 저 멋없는 것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멋없는 시 좌우로 왼쪽 오른쪽으로 딱 들어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이게 원인이네. 고추가 자라지 않는.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라고 말했어. 말세라고 하는 건 뭐냐? 세상이 망하다 라는 그런 뜻이잖아. 인물과 사회 그런데 이거는 세상이 망하다라는 뜻인데 이 말세다에는 최노인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최노인이 사는 사회, 최노인이 사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야. 사회의 대한 뭐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불만을 말세다 말세로 지금 인물의 심리가 제시하는 거야. 오케이? 뭔가 불만.
그러니까 바로 뭐지? 햇볕을 가리는 것. 쉽게 말하면 지금 햇볕이 가려지는 것에 대한 것도 불만이겠죠. 이제 이때 경제 제복을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쓸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었어. 그러면 얘가 바로 뭐냐면 동작 지시문이야. 동작 지시문인데 경제의 심리를 지금 제시해 주는 거야. 우리는 이걸 보면서 경제의 심리를 파악해야 돼.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막 웃으니까 경제는 아버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거지. 약간 비웃는 거지. 이해했음? 막 깔깔대고 웃으니까 원 아버지도 그러면서 말줄임표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거겠지. 말씀을 이놈아 뭐가 웃어? 자 이놈아 이렇게 말해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말해. 이 정도 비속어를 사용하여서 뭐하냐면 생동감을 주는 거야. 인물 간의 관계에 어떤 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 보면 짐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세상 이런 말이 나왔네. 옛날엔 이렇지 그렇지 않았어. 이거 옛날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옛날 과거와 지금 현재의 상황을 대조하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 타인을 배려했어. 무슨 일을 해도. 그런데 현재는 배려가 없는 거지. 세대 차이. 이거는 세대 차이라는 거라기보다 사회의 태도의 차이지. 이건 세대 차이가 세대는 나이별 차이잖아. 이건 세대 차이라고 하면 안 돼. 동시대를 살면서 서로 다른 그 나이들의 가치관을 얘기할 땐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나이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최노인이 살았던 그 자기 자신의 삶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해했음? 옛날 일이 오늘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은 오늘이지. 웅변연사의 흉을 내며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는 이 엄연한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소 한도로 아셔야 할 것입니다. 헤헤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지? 경제는 지금 공감 못하는 거 같잖아요. 아버지의 어떤 태도를 뭐 하는 거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약간은 비난하는 거야. 비난. 왜 이렇게 변화를 하지 않으세요? 오케이. 변화를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라. 이런 정도의 말이야. 변화를 받아들임을 지금 뭐 강조 정도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뭐 역사는 강처럼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뜬구름처럼 변화무쌍하다. 이걸 바로 뭐죠? 변화, 사회적 변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사회적 변화를 어떻게? 비유적으로 제시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나오고 나서 경수 여보 영감님 여기 종로 한복판입니다. 여기 종로 한복판이야. 이 종로가 실제 지명이야. 지금도 종로는 땅값 엄청 비싸지. 게다가 가게도 있어요.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250만 환이라고요?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경수는 뭐지? 이 금액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겨우 이런 말이 들어갔잖아. 겨우 때문에.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이렇게 말했어.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뭐 땅값을? 당치도 않은 거짓말. 이 말은 영감님의 여기서 말하는 영감이 제시한 금액을 부정하는 거야. 뭐 한다? 부정한다 안 한다? 갑자기 급발진해.
아니 급발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가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애끼 버릇없는 놈 같으니. 버릇없는 놈 같으니 이것도 비속어야. 아니 이 영감님이 그래 이놈아 너는 애비도 애미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고 이 천하에 이렇게 이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복덕방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거지. 여보 김첨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할 게 뭐요? 그래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 묻히난 외도토리인 줄 아느냐? 이놈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6남매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덕방 영감님이 지금 지금 경수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막 화내는 거야. 경수하네. 당했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외적 갈등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외적 갈등 하는 거지. 경수는 땅값을 너무 싸게 쳐서 화가 나 있는 건데 이 복덕방 주인은 땅값 얘기는 안 하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막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그래서 이제 경수는 이제 좀 약간 당황하는 거지. 경수의 심리 당황이야. 넌 잠자고 있어. 용서하시오. 요즘 젊은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 게다가 술을 마셨다고 이제 자기 아들 편을 안 들어줘.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떻게 돼? 아들 편을 들지 않아. 이놈이 한남부터 술 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김첨지 글쎄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원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250만 하니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놈아. 누군 돈이 바람맞은 대추할 일하던 그것도 잘 생각해서야 이런 불난 일이 있나 이렇게 말해. 자 돈이 바람맞은 대추알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이 여기서 값어치를 값어치를 뭐 채지 못한다. 돈을 아무튼 비유한 말이야. 돈을 자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지금 바람맞은 대추알이라고 하니까 뭐냐? 쓸모가 바람맞은 대추알은 먹을 수가 없는 거잖아. 대추알은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대추알이란 뜻이야 지금 이게. 이걸 돈에 비유한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누구의 돈은 누군가의 돈이 그렇게 쓸모없는지라니 이렇게 하는 거야. 돈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쓸모가 있어. 금액으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즉 250화는 작은 돈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랬더니 글쎄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난 그만 가보겠어이다. 이런 일도 기본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고로 에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거래를 안 하겠다는 거지. 김천지 그러다가 뭐야 김선생 이렇게 하고 뒤를 쫓아갈 정도로 지금 최노인은 이 거래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 최노인은 거래에 대한 뭐가 있다? 절실함이 있어. 호칭의 변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존칭을 하잖아. 김첨지보다 더. 제 얘기를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네가 잘못이지 뭐니.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때 최노인 새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더 성을 더 낸다. 이놈아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뭐하러 복덕방은? 왜 복덕방을 왜 불렀어요? 저런 쓸개 빠진 녀석 봤나? 아니 내가 뭐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오라 네 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아니 그럼 250만 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따위 놈을 위해서. 내 따위 놈이니까 바로 뭐냐 지금 경수잖아. 아들을 지금 이런 거지. 하나 나온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6개월만 내놓다는 거야. 얘 전세라고요? 어머니와 경호는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이거는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건 예상 못한 말이어서 그런 거야. 아버지의 말 무엇?
전세 놓을 거야 라는 말이 예상 못한 말이어서 쳐다본 거야. 서로 당황한 거지 약간.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이 안 차지? 마음에 안 들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프냐?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아니면 껍질이냐? 아니면 껍질이야. 이거 지금 뭐야? 아니에요 아니면 껍질이냐. 이거 언어유야. 안, 박 이렇게 말할 때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글쎄 아까 어떤 친구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뭐더라? 샤프리뿔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전세에 대해서. 샤플보드 말씀이세요? 오락이 한 종류야. 그래 샤플보드 말이다. 그거 차리는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해서 사가에 적당한 집이 있기에 자 돈도 얼마 안 들고 수입도 괜찮아. 이걸 하려는 이유야 이게. 사가는 종로 사가를 말하는 거야. 적당한 집이 있다기에 그걸 해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얘기가 거의 익어가는 판인데 글쎄 막 다 되어간 음식에 코 빠지기로 저 녀석이. 아니 그럼 전세로 250만 환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뭐가 괜히야?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야 경훈이는? 응? 경훈도 있어? 왜 이렇게 많아? 아들이 있을 수 있지. 바로 뭐예요? 경훈? 이 집을 놓고 가족들이 뭐 하는 거야? 서로 자신의 어떤 필요를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일을 뭐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듣기 싫어. 화초받으러 나오며 이 집에서는 되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자 햇볕도 안 드는 집 이게 바로 뭐냐면 비유적인 의미야. 최노인의 집이 몰락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도 굴뚝이 난쟁이네 집을 덮어버리잖아. 오케이? 멋이대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뽑아 해친다. 맨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씨도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무언가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 간의 갈등, 또 복덕방 아저씨랑 경수의 갈등, 이런 외적 갈등의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언어 유희를 통한 건 맞지만 인물 간의 긴장이 지금 최고조로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언어 유희는 나왔지만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게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그냥 제시한 거야. 오케이? 장면의 전환은 나왔지만 각 인물의 내면이 제시된 건 아니야. 또 인물들의 복장은 옷이야. 이거 제시된 거 아니지. 인물의 등장과 퇴장을 알린 것도 별로 없고 실제 지명의 노출을 통해서 극중 상황 무슨 뭐예요? 집값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사실감을 부여하는 거 맞잖아. 그거 너무 싸요 라는 말 하는 거니까. 예스요. 자, 기억.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고추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웅변연사의 흉을 내며 이렇게 말했지. 웅변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뭔가 우렁차게 말할 때 우리가 웅변한다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경제의 말에 주목,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맞는 거야. 디귿은 호칭을 달리했지. 김첨지에서 뭐라고 불렀어? 김선생.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최노인의 노력이 나타나. 리을은 서로 쳐다본 거잖아. 두 인물은 누구예요? 엄마하고 경수였잖아. 두 인물은 뭐래? 어머니하고 경훈이네. 경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경수와는 다른 생각이 아니었잖아. 같은 생각이잖아. 그쵸? 경수도 집을 팔렸는지 알았고 어머니도 집을 팔렸는지 알았고 아내도. 여기서 어머니는 최노인의 아내거든.
어머니도 그렇고 경훈이도 그렇고 복덕방 주인이 오니까 다 집을 팔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지. 오케이? 다 맞았어요? 예, 선생님. 맞았어? 자, 경제는 자, A를 통해서 그럼 A가 뭐냐면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라는 말을 하면서 예전과 달라진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체노이드에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함을 이야기한 거지. 이해했어? 복덕방은 B를 통해 경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발견해서 체노인 간의 흥정이 중지된 거지. 공동묘지나 가요라고 말하는 건 그 노인의 나이를 빗대서 말한 거니까. 경수는 C를 통해 체노인이 집을 팔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체노인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거야, 안 풀린 거야? 풀린 거잖아. C가 뭐냐면 C는 A, B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이 말 했으니까. 그 다음에 D는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못 하시게요 라고 말했으니까 자 D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가 궁금해하는 거잖아. 근데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게 된 건 아니잖아. 체노인이. 변경하게 된 게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게 된 거지. 체노인은 이를 통해서 이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파시는 줄만 알았어요는 집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경훈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가족들에 대한 불만이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드러났잖아. 너희들은 다 한 통속이 됐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화초밭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떻게 돼?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가족들의 희망이 드러나는 것? 아니지. 중심 인물이 누구겠어요? 최노인이잖아. 최노인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한 거야? 여기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됐어? 아니요. 상반된 행동 아니고 중심 인물이 현재의 고통,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이 집의 고통이. 맞습니다.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걸 자책한 것? 아니죠.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어. 뭔데? 지금 집을 전세를 놓고 장사를 하려고 했잖아. 장사를 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허망해하는 중심 인물의 감정이 드러나는 장소? 맞아요. 맞죠. 5번이.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 아유.